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에 시작할게요. 혹시 이 시간대에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시간대가? 아, 이 시간대가 오히려 괜찮나요? 아, 예,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 뭐 손해보험 원수사 분들도 많죠. 예, 안녕하세요. 손해보험 원수사 분들은 아마 좀 이게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치매보험 이제 교육하는 게 왜냐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런 거 뭐 재가급여 이런 거 사용 금액 이런 거 안 팔잖아요. 상품이 보통 뭐 치매 진단비 있기는 한데 치매 진단비도 잘 안 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삼성화재 다닐 때 치매보험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래서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들어 놓으시면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재가급여가 있긴 있군요. 근데 저는 삼성화재 때 이런 거 뭐 교육도 해준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되게 생소했거든요. 재가급여 이런 게 뭘까? 근데 또 1년 정도 여기서 이제 GA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제가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또 익숙해지기는 했어요, 사실. 근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치매 강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교육 순서는 치매가 뭔지 일단 알아보고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니즈 암기 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추천 상품, 그리고 질의 응답. 네, 말하고 있어요. 네, 오디오 연결을 안 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요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치매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사전적 뜻을 보통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뇌의 인지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질병. 그리고 한자로 하면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바보라는 뜻이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영어 뜻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치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평균 수명이 높아지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계속 늘고 있대요. 이렇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겠죠. 실버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보험도 시장이 거기가 커지다 보니까 실버 상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라이나 생명이죠. 라이나 생명은 그냥 주 고객이 실버예요. 거기 회사 자체가 그냥. 그래서 주로 이제 콜센터라고 하는 TM 센터 운영해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있고, 원소사는 따로 없는데, GA 쪽에는 이렇게 판매 채널을 열어놔가지고, GA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라이나 생명 상품을 팔고 있어요. 시장이 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니즈 환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상을 먼저 고객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좀 길기는 한데 제가 좀 스킵하면서 볼게요. 1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병을 되게 오래 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그 폭력성이 강해지거든요. 일반적인 생활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인데 굉장히 성격이 안 좋고 큰 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젊은 시절 가족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아직까지나 세가를 듬직하게 지켜줄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나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였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식사 준비에 분주한 박지아 씨. 하지만 음식 준비보다 더 분주해질 일은 싫어못 합니다. 아빠, 다리 펴, 다리. 그래서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리 펴, 오케이. 아빠, 빨리 다리 펴봐. 이거 먹어야 돼, 밥.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됐어. 밥 먹을 거야? 왜 이렇게 바쁘게 아침상을 준비하나 했더니 아버지를 위한 아침상이었네. 밥 먹자. 많이 보고, 껌뱉어야지. 그리고 큰 아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빠, 천천히 먹어, 천천히. 돈 많이 벌어서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사실 바쁠 때는 아빠랑 뭐 놀러 가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외부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이제 딱 치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후회가 됐어요. 짱. 또, 여보세요? 아빠? 사실 속을 갈아입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이제 옷 갈아입어 이렇게 하는데 옷을 벗기려고 하면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옷에다가 소변을 실수를 하셔도 안 벗으려고 해요. 옷을. 그 오줌이 묻었는데도 그래서 그 팬티를 벗겨내려면 진짜 어려워요. 30대 젊은 나이에 간병만 벌써 11년째. 아버지의 순검하게 되었던 몸이야 어쩌겠냐만 재아 씨가 아직까지도 올 수 없는 건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누구야? 이거 그냥 되게 썼었거든요. 항상 좋게 시키기를 수선되어야 하는 것에 있어. 이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아빠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이 가장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빠는 사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나도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아빠를 누가 책임져 줄까? 물론 이제 결혼해도 와서 케어는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이렇게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뭐 어딘가 아프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게 되게 부담돼요. 아, 내가 아프면 우리 아빠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에 음,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시고 주말에는 제가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최소 한 달에 한 350에서 한 400 사이가 들어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저희 작은 언니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반반 해가지고 내서 혼자서 그 비용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치매 환자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비단 치아 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2021년 전체 질병 중 요양급여 비용 총액 1위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전문가들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제일 많은 질병으로 치매를 소개했습니다. 보통 노인성 질환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 약물 치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물은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수가에 의해서 약물에 대한 약제비만 지급되면 되지만 지금 이 치매 환자는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케어하실 수도 있고 중앙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훨씬 높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1년 차 베테랑 간병인이지만 간병 초기에 치매 혹시 영상 보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그냥 뭐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실제로 어느 정도 봤어요. 할아버지가 집에서 계시다가 요양병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요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치매보험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왜냐면은 이런 게 보험이 없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논아서 냈거든요. 요 비용을 한 달에 제가 듣기로는 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10년 정도 전인데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뭐 먹는 거 이제 가끔 가서 이제 방문해가지고 뭐 그 요양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뭐 팁 같은 것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사형제라서 그거를 나눠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동아들이라서 이런 거를 다 혼자 만약에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매보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험이 간병인 사양 일당 그 보험이랑 요 치매, 매월 이렇게 나오는 보험,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 만나도 이 두 개는 거의 필수로 가입시켜 드리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간병인 쓰면 진짜 500만 원 쓰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냐면은 고객님들한테 보통 이렇게 제안할 때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보장 분석 시트를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고객님 이 담보 없으니까 채워 넣으셔야 돼요. 이거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실제 영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왜냐면 고객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부터 저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상을 그냥 보여주는 게 가장 쉬워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문철 영상을 보여주고 안보험 같은 거는 뭐 요즘에 그냥 중입자 치료 같은 거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구구절절 내가 뭘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뉴스 하나 보여주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 그런 영상이잖아요. 실제 이렇게 지금 가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 비용까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젊은 뭐 처녀가 아버지 이렇게 수발드느냐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문제다. 약간 이런 걸 얘기하려고 만든 영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근거 자료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문제. 영상도 보여주고 근거 자료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고객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고객님은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그럼 고객님들은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상담하는 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담보가 없으니까 채워 넣어야 돼요. 이런 거는 안 통해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약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상 보여주고, 근거 자료 보여주고, 문제 제시하고, 대안까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그럼 나도 그거 해주세요. 침해보험 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근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네, 약간 아시면은 써주세요. 이 장기 요양 등급을 우리가 지금 왜 알아야 될까요? 그냥 치매보험 팔면 되는데 장기 요양 등급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될까요? 아, 잘 모르겠나요? 너무 어렵게 가나요, 제가? 그렇죠. 보험 상품에 이 장기 요양 등급이 영향이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보험 상품이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뭐 1등급이 95점 이상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인지지원 등급이 있고 5등급이 있고 그 위에 4, 3, 2, 1 이런 등급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는 저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이 요거랑 다 연관이 있게 나와요. 지금 상품들이, 치매보험 상품들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이 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면은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냥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봐요. 장기 요양 등급 이게 뭘까? 이거 되게 생소한데? 그래서 찾아봤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여기 보시면은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랑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은
요 보험 자체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됐는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 대상제로 하고 있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치매보험을 판매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판매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판매하려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뭔지 알고 변호사 비용이 뭔지 알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치매보험을 팔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 대상 이제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급여 볼게요.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가 본인 부담금이래요. 시설급여는 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20%가 본인 부담금이래요.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메꾸기 위해 이제 보험이 있는 거거든요. 100% 해주면은 쇼요? 쇼가 뭐죠? 쇼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화면 지금 안 나오고 있나요? 최대 키우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 지금 화면이 제가 듀얼 모니터라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5%?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근데 뭐 화면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개념만 그냥 파악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이거는 그리고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흐름을 알았으면은, 네네. 잠깐만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안 나오는구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맞나요? 바뀌었나요, 지금? 또 기준 똑같이 나오나요? 그냥 조그맣게?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네요. 예,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래서 추천 상품을 일단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념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사실 우리가 뭐 보험 이거 뭐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나라 이거 운영하는 거 이거 뭐 그거 공부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이거의 보험 상품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어떻게 세일즈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판매를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이 정도만 알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한 것 같아요. 너무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머리 아프고 그러면 이제 또 판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냥 할게요. 왜냐면 이거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추천하는 상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 DB생명, 라이나생명, 흥국생명 이 정도 세 가지 상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생명회사의 상품 중에 더 많아요. 뭐 ABL도 있고 뭐 없는 데가 없죠. 뭐 생명회사 보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회사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회사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알려드릴 회사가
DB생명이에요. DB생명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DB손해보험이랑 뭐 거기 같은 계열사 회사겠죠. DB니까. 생명회사가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돼요. 인지지원 등급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생명도 당연히 있죠. 생명회사는 다 있어요. 이런 구조의 상품 똑같이 다 있어요. 근데 주로 판매하는 회사를 지금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인지지원 등급. 네. 5등급 밑에. 지금 배상현 팀장님이 지금 치매보험 많이 판매해가지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치매는 아닌데, 치매죠. 근데 치매 약을 먹으니까 치매죠. 근데 등급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부터 나오는 게 장점이에요. DB생명 상품은. 그리고 새로 이 추가된 담보가 방문 요양 담보라고 신설이 됐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요게 이제 2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급여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약간 하위 담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을 이용을 했을 때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DB생명의 특징이 이 치매보험이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서 옵션을 네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속형 있고 기본형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상품에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혜택 일부를 제가 여기 넣어놨어요. 이렇게 좀 보시라고. 여기 근데 적혀 있는 것처럼 단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 이용 불가라고 써 있어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이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버보험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원조예요. 라이나 생명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조라고. 이런 거 엄청 많고. 근데 뭐 특징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이나 생명은 현재 기준에서 상품적으로 뭐 특출나게 뛰어난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모자란 부분도 없고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라이나 생명이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냐면 라이나 생명에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화 계속 돌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라이나 생명을. 그리고 예전에 뭐 이순재 그 배우가 선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되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 어르신 고객님들한테.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국생명. 흥국생명은 이거는 뭐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흥국생명 많이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는 특징이 그 생활비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서비스나 그런 거 이용 안 해도 그냥 등급만 받으면은 한 달에 뭐 20만 원씩 주는 그런 담보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되게 비싸고. 그리고 100만 원 플랜이 돼요.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은 경증 100만 원, 중증 시설 100만 원. 그래서 합하면은 200만 원 플랜이죠.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그 질병수술비도 그렇고 얘네가 좀 업계에서 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게 좀 공격적으로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받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고객님들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뭐 30만 원씩 받는 거 의미 없으니까 뭐 100만 원 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럴 때는 흥국생명을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각 회사별로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DB생명은 인지지원 등급부터 지원이 되는 담보가 있고, 라이나나 흥국생명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경증 제가 이제 비용이 흥국생명이 방금 말한 것처럼 100만 원까지 돼요. 그리고 생활비는 또 흥국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회사를 그래서 제가 약간 추린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실래요? 이게 지금 되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흥국생명? 그거는 제가 리플릿 확인하고 공유해 드릴게요. 저도 뭐 그거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흥국생명은 사실 팔지도 않고.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데, 사실. 궁금한 게 없으시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DB생명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DB생명 장점이 인지지원 등급부터 이제 보장이 되는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인지지원 등급을 다시 거꾸로 가면은 치매에서 가장 밑에 등급이거든요. 45점 미만인데 치매 환자로 나라에서 등급을 어쨌든 주는 거예요. 근데 1호 등급은 아니에요.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품목도 아까 전처럼 보여드리면은 방문 요양이 안 돼요. 근데 요 DB생명 상품의 경우에는 데이케어 센터 주야간 보호센터 특약이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인지 지원 등급부터 이용이 돼요. 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요? 소득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들은 안 되고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소득 많으면은 보험 혜택을 못 보나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요양 등급은 그 검사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소득 그런 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건강보험공단 그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요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되게 막 이상하고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 듣는 거라서. 그리고 DB생명 인지지원 등급 받는 거, 거기 상품 설명에 적혀 있는데 월 1회 이용하고 월 1회 한도로 지급한다고 써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정영희님?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리플렛이나 이런 거 이렇게 주면은 이런 거 밑에 써져 있는 작은 글씨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면은 약관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지급이 되는지 좀 찾아보는 이런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몰라도 판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게 뭐 속된 말로 콜센터에서는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판매해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 DB 영업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보장 분석 보면은 치매 보험이 있는데 다 중증 치매 진단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치매 보험 잘 가입했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5만 원 내고 있는데 경증은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중증 치매 진단비 3천만 원 이런 것만 들고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특히나 손해보험에서 이런 거 전혀 판매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지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거 설계를 한번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꺼지네. 잠깐만요. 설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설계를 또 안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설계사닷컴 들어가고 DB생명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 써주세요.
이게 DB생명 전산이고요. DB생명은 이제 생명회사다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거 뭐 뒤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고객 등록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생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 거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뭐 ARS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러면은 카톡으로 오겠죠? 등록하라고. 지금 이제 가설동의 하고 있어요. 배출을 했고요. 그러면 조회했을 때 이렇게 고객 등록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가입 설계를 하면 되고, 이진호 들어갔죠? 제 이름으로 그냥 할게요. 그래서 치매 상품은 한 가지 있어요. 딱 보면은 100년 친구 당신 곁에 치매 간병보험. 이게 이름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아무튼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설계하는 화면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전부 다 제가 들어갔죠. 그리고 주계약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품이 네 가지가 있어요. 주계약에서 이제 고르는 상품이.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달라요. 실속형은 말 그대로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표준형이랑 저해지 상품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형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실속형이랑 기본형의 차이는 책임준비금 차이예요. 그리고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납입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적립했던 거에서. 이제 실속형에는 책임준비금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주계약 이제 넣을 거거든요. 주계약 넣어볼게요. 주계약을 이제 많이 낼 필요가 없겠죠.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그럼 주계약 사망보험금 50만 원만 넣어요. 그러면 실속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사망보험금 50만 원만 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이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이 있으니까 적립했던 거에서 사망보험금도 돌려줘요. 50만 원과 별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표준형이랑 저해지 차이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형은 해지환급금이 처음부터 많은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설정해야 될 게 보험 기간, 이제 만기 기간을 설정하는데 이제 DB생명 같은 경우에는 95세 만기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을 하시고 납입 기간도 10년부터 30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보통 보험 상품은 20년 납 많이 하시죠. 그럼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게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 특약이 뭐 많지는 않아요. 치매보험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경도 치매 보장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요 DB생명 상품에서. 그래서 데이라고 치면은 장기 요양 데이 케어 센터 지원 특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이게 30만 원까지 들어가요. 60세 미만은. 그러면은 보험료는 한 달 보험료는 1,9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더 넣어야 될 게 아까 전에 리플렛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방문 요양 특약이 있어요. 요걸 누르고 요 같은 경우는 20만 원 들어가거든요. 20만 원. 그러면은 이게 3,6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죠. 그러면 설계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최저보험료가 만 원인데 최저보험료도 안 돼서 설계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되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가입을 해놨어요, 이미.
한도를 다 써가지고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10년으로 했을 때 이게 딱 10,000원 정도 나오죠, 금액이. 요게 혹시 지금 좋다는 거를 혹시 느꼈나요? 아니면 못 느끼셨나요? 요 상품이? 못 느꼈나요? 아, 배상현 팀장님만. 이게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거예요. 노치원 다니면은 3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집에서 방문 요양도 쓰면은 20만 원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급받는 기간은 10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10년 받으면은 3,600만 원 받는 보험이죠. 근데 월 보험료가 10,000원밖에 안 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한 60대가 되더라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는 플랜은 되더라고요. 10,000원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지점원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다 알려드려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뭐 몇 건씩 계속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운전자 보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요 10,000원짜리 저렴한 상품으로 고객을 먼저 터치하고, 그럼 고객이, 오, 이 상품 되게 좋네. 나도 하나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DB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치매 보장도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 상품 경우에는 이렇게 10,000원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보장을. 음. 재가급여랑 다르죠. 재가급여는 엄청 비싸요. 그러면은 재가급여 1호 등급 똑같이 넣어볼게요. 20만 원. 그랬을 때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경증 1호 등급인데 20만 원 넣었을 때 방문 요양은 6,000원. 재가는 14,000원이죠. 예, 뇌혈관 질환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치매보험이니까 고지사항에도 그것만 물어봐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요 재가급여 특약을 갖고 있으면은 노치원 다녔을 때도 또 나와요, 여기서. 여기 노치원 다녀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인지지원 등급부터. 네, 많이 비싸죠. 재가급여 특약은. 나이 많은 분들은 비싸가지고 못 넣어요. 그러니까 재가급여 특약을 만약에 할 거면은 한국생명이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DB생명 하는 목적은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데이케어 센터 지원 특약. 30만 원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신 거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어깨 한도만 뭐 안 걸리면은 다 가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입 연령은 뭐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가장 많이 가입시켜드린 고객이 71세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 72세인가 75세까지일걸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이게 고객 접점 잡기가 엄청 좋은 상품이라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보험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요 10,000원짜리 상품 가지고 판매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면책 기간. 면책 기간이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면책 기간은.
질문하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단톡방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랑 좀 접점 잡을 수 있게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그 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침해보험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침해보험 판매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기는 한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강의를 더 할 거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오늘 강의 주제랑 상관없는 것도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단톡방이 사람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톡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미끼 상품으로 쓰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네, 미리 캔버스 유료로 쓰고 있어요. 유료로 안 쓰면은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지들이. 유료 이미지에는 그 왕관처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못 쓰니까 유료로 그냥 돈 내고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 강의 자료도 다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예요. 유료가 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할 거 아니면은 뭐 유료로 쓰실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워낙 많이 쓰니까 유료로 쓰는 거고 이 고지 의무는 이거는 사실 저도 어려워요. 고지 의무는. 근데 제가 손사 강의 듣다가 손사분이 그러던데요. 이게 고지 의무는 그냥 누구나 다 어려운 게 맞대요. 고지 의무는. 그래서 만약에 고지가 너무 걱정이 되면은 보수적으로 하면 되겠죠. 거기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아, 미리 캔버스 그때 유튜브 영상 공유는 해드렸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필요하면 또 할게요. 미리 캔버스 교육은.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지점장 이제 한 이후에는 이제 잘 영업은 못 해요. 밖에 잘 못 나가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할 때는 매달 구매했었어요. 실버 DB. 실버 DB 한 10개에서 많이 구매할 때는 뭐 27개 이렇게 구매한 적도 있어요. 실버 DB 하실 거면 좀 많이 구매하셔야 돼요. 적게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만 많이 할 수 있으면은 20개 정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날라가는 게 항상 있어가지고 이게 DB 업체 말을 믿지 말고 이거를 진짜 되게 오해하시는데 DB 자꾸 업체를 뭐 고르거나 뭐 DB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DB 영업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만색 그 DB 파트너님 그 DB도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된다 그러는데 되는 사람들은 또 계약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꾸 뭐 업체나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예, 가격 알려주셨네요. 그래서 DB는 자기가 한 업체를 정했고 그 업체가 정말 이상하지만 않으면은 저는 그 업체를 그냥 계속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원래 AS도 안 되는 건데 AS도 해주고 가끔씩 뭐 서비스로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DB 파트너만 계속 썼어요. 영업을 했을 때. 다른 업체들 뭐 이렇게 뭐 좋다고 한 번씩 뭐 써본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냥 DB 파트너만 계속 샀어요. 한 달에 한 뭐 10개에서 15개 요 정도 금액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쓴 거죠, 매달. DB 구매 비용으로. 그리고 예, 한경희 님이 지금 그 단톡방 보니까 DB 영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DB 파트너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도 뭐 기회가 있으면 써보시기는 써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별반 차이는 없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DB는 이제 5개는 너무 적고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0개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5개로 성과를 내는 거는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힘들걸요, 아마. 10개 정도는 이제 구매해야지 한 5개는 날라가고, 그러니까 날라간다는 거는 전화 그냥 안 받는 거예요. 전화 안 받고 차단하고. 그래갖고 5명 정도는 이제 만나서 이제 해야지. 보통 6만 원대죠. DB 하나에. 그러니까 10개 정도 구매하면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겠죠. DB 파트너 2차 콜까지 동의받은 거예요. 다 그래요, 지금. 2차 콜까지 한 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설계사들한테. 네, 상담원이 2번 물어봐요. 그래도 거절을 많이 해요. 무료 상담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개척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요. 그 리플렛을 뭐 준다고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개척은. 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개척 나갔을 때는. AS 안 되죠. 그 가격대는. 10개가 근데 제일 적당해요. 한 달 10개 정도 이제 상담만 한 5명 정도만 하더라도 그 한 달 충분히 마감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10개에서 15개. 근데 내가 좀 너무 TA가 안 된다. 너무 그냥 뭐 전화 거는 족족 막 다 날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량을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죠. 뭐 20개 쓰고 막 30개 쓰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간DB랑 약간 섞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다시 하는데 뭐 다시 한다고 뭐 크게 결과가 달라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막 전화해가지고 막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또 연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집요하게 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DB 구매 비용을 무시 못 하는데 돈을 쓴 만큼 자기가 끝까지 하면은 고객이 가장 빨리 늘어나요. DB, 이 퍼미션 DB 영업 자체가. 고객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요. 퍼미션 DB 영업하면은. 왜냐면 보장 분석 이런 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짜 쉽게 해요. 퍼미션 DB는. AS 되는 DB는 이제 뭐 한 10만 원 정도는 돼야지 보통 AS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거의 안 썼고 그냥 뭐 4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저렴한 것만 많이 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AS 그거 막 녹취 제출해야 되고 막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했어요. AS 되는 건데도 안 했어요. 그냥. DB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만세 하는 그 DB 파트너님한테 구매 많이 했고요.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그 마스케어라고 인터넷에 있는 업체 있어요. 거기도 한 10개 정도 써봤고
그렇게 한 뭐 세네 개 업체는 써본 것 같아요. 근데 DB 파트너를 제일 많이 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버 DB가 유병자가 많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영업하는 입장에서. 유병자가 그 고객으로 제일 좋아요. 보험 고객으로. 니즈도 제일 높고 보험료도 많이 보통 내거든요. 유병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고객으로 제일 안 좋아요. 사실. 보험료도 적게 내고 보통 없는 분들도 많아요. 실손도 없고. 근데 유병자들은 보험료 많이 내거든요. 보통. 걱정되니까. 그래서 한 번 뭐 리모델링을 잘만 하면은 뭐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 금방 나오죠. 유병자 고객 만나면은. 클로징 멘트.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부터. 그냥 저 믿고 하세요. 그냥 이 멘트를 해요부터. 클로징 할 때는. 설명 다 할 거 하고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된다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믿고 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로징 하는 거는 제가 토요일 날 그 무료 강의 때 또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저번 주에 1차 상담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토요일 날은 이제 2차 상담에서 클로징 하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DB 영업 잘하고 싶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DB 영업을 하는 사람을 동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동행은 못 하겠으면은 DB 영업을 해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뭐 강의 듣는 것도 좋은데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강의 되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강의를 본다고 뭔가 내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내가 피아노를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피아노 뭐 치는 방법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따라한다고 하면은 실력은 조금씩 조금씩 늘 거예요. 안 늘지는 않겠죠. 근데 피아노를 정말 제대로 배워보려고 하면은 그냥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피아노 전공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DB 영업하시거나 그런 분들 있으면은 뭐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뭐 멘토링 비용을 내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이거를 혼자 뭐 어떻게든 막 돈 안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걸 뭐 밥을 사주든지 아니면 뭐 선물을 뭐 갖다 주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 노하우를 다 뺏어와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해봤는데 혼자서 머리 싸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개척이 됐든 DB 영업이 됐든 온라인 영업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주변에 지점에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점에 좀 잘하는 분들 있으면은 뭐 저도 그랬어요. 저 삼성화재 때 처음에 저도 잘 못했으니까 뭐 밤에 이렇게 혼자 남아 있으면 선배님들이 그거 보고 많이 도와줬거든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뭐 내가 개척 동행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개척 동행도 해주셨었어요. 삼성화재 다닐 때.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혼자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행 같은 거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시면은 빨리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늦게 밤늦게 좀 처음 해봤고 사실 이게 주제가 너무 깊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깊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좀 기본적인 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치매보험 파는 데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꼭 알 수 있게 공부 좀 하시고,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오늘 강의도 녹화했거든요. 녹화본 드리고 강의한 이 PDF 파일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소개해 드린 상품 있잖아요. 그 추천 설계한 PDF 파일 몇 개 드릴게요. 그래서 설계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제가 플랜 만들어 드린 거 좀 따라해서 하시면은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10,000원, 20,000원짜리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 가지고 고객들이 정말 쉽게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쨌든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점원 분들한테도 똑같이 알려주고 지점원 분들도 치매보험 하나하나씩 지금 다 계약하고 있어요. 10,000원, 20,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짜리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DB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DB생명 코드가 있고 그런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반응이 바로 와요. 이거는 고객한테. 10,000원인데 그게 다 돼? 거짓말 아니야? 근데 된다고 하면은 바로 가입해요. 왜냐면 이게 환급률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환급률이 납입만 끝나면은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보장도 되면서 만기 환급금은 좋은 거. 근데 치매보험이 보통 그렇게 그런 상품이잖아요. 보장도 되면서 환급률도 100%가 넘기 때문에 고객이 거절할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10,000원, 20,000원밖에 안 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DB 창출 도구로 이용을 하시면은 DB가 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예, 그래서 후기 써주시면은 요거 세 가지 다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토요일 날에 원래 예정대로 8시에 이제 또 그 클로징 상담하는 거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토요일 날에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칠게요. 예, 배상현 팀장님이 계약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